봅시다. 자, 책으로는 몇 페이지냐면 첫 번째 봐봐. 여기를 펴봐. 10페이지 생물의 특성. 우리가 크게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어. 자연계 무생물. 무생물이 뭐 있어? 뭐 환경 요인도 있고 뭐 환경 같은 거,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거 있잖아. 그리고 생물은 뭐가 있어? 생물적 요소는 뭐 생산자 역할에 따라 생산자, 분해자, 그 소비자로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때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분지을 수 있는 생물의 특성이 6가지가 있어. 6가지가. 첫 번째 봐봐. 뭐냐면 우리가 얘가 생명체다 하고 정의할 수 있는 조건이 6가지가 있어. 그게 생명현상의 특성인데 그게 뭐 있냐? 특성이 뭐가 있냐? 자, 봐봐. 첫 번째,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세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세포로 구성돼야 돼. 그리고 세포로 구성되고 체계적이고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어야 돼. 야, 우리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니? 세포야. 세포가 모여갖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생명체가 되는 거야. 되는데 이때 뭐 세포 구조, 세포로 구성돼야 돼. 생명체는. 뭐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돼? 얘들아, 물질 대사를 해야 돼. 물질 대사가 뭐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우리는 물질 대사라고 해요. 야, 먹고 싸고 소화하고 그런 거 있지. 다 물질 대사야. 즉 동화하고 이화가 있는데 동화는 합성이고 이화는 뭐야? 분해야. 그리고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성. 반응성이 있어야 돼. 자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 누가 공을 던졌어.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을 보고 그 감각신경을 통해서 눈으로 공을 보고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하면 뇌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 갖고 명령을 내려갖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팔이 운동기관이 공을 잡아.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 그리고 뭐가 필요해? 또 항상성이 필요해. 항상성은 뭐냐?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 체온, 밖에 춥건 덥건 우리 체온을 갖다가 몇 도를 유지하려고 해요? 36.5도를. 그리고 혈당량을 0.1%로 유지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체액의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해요. 이것들이 항상성이야. 근데 항상성은 누가 조절하냐면 신경하고 호르몬이 조절해. 그리고 발생과 생장 해야 돼. 발생은 뭐냐? 야, 올챙이가 수정란이 돼갖고 올챙이가 됐어.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꼬랑지 없어졌네. 개구리 됐네. 이게 뭐야? 어린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야. 그 다음 어린 개구리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가면서 몸집이 커진 거. 성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 생장이야. 성장이 아니야. 뭐라고? 생장. 아이야. 아이. 생장이야. 아이. 그리고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이 있어. 우리 발생과 성장이라고 써있는데. 여기?
발생과 성장으로 써져 있어? 알았어. 바뀌었는가 보다. 옛날까지는 생장이라 했는데 바뀌었나 보다. 미안하다. 어? 성장이다. 생식과 유전이 있어. 야,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이 생식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게 뭐다? 유전이야. 부모에게 있는 유전자가 자식에 전달돼가지고 형질이 발현돼갖고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게 뭐다? 유전이야. 적응과 진화. 생명체가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의 기능이나 형태가 변하는 그래갖고 다른 종으로 분화돼. 이게 진화예요. 적응과 진화. 그래갖고 원래는 우리가 생명체가 한 종밖에 없었어. 세균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지. 생물의 종이. 이게 진화예요. 종의 분화가 진화야. 이거다. 근데 얘들아 네 번째까지는 뭐냐? 개체 유지의 특성이다. 하나의 개체. 선생님도 하나의 개체잖아. 인간으로. 이 개체들이 살아가는데 개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특성이야. 근데 5, 6번은 뭐냐? 인간이면 인간, 늑대면 늑대, 하나의 종을 유지하는데 특성이야. 종족 유지의 특성이야. 특성을 알아요. 이렇게 6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가 생명체야. 생물이다. 이걸 뭐 안 갖추고 있으면 무생물이야. 생물이 아니라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첫 번째를 보자. 생명 현상의 특성에서 첫 번째. 이게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특성이 첫 번째 뭐가 있다? 세포가 있다. 세포. 뭘로 구성돼야 돼? 세포로 구성돼. 구성돼야 돼. 첫 번째. 세포로 구성돼야 돼. 그러면 봐봐. 세포로 모든 생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생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근데 세포설이라는 게 있어요. 세포설은 뭐냐?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다. 세포설이. 그리고 세포가 생물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 이게 세포설이다. 그러니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세포설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생물체의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이해됐지? 이게 세포설이다. 뭐 동물 세포설을 주장한 사람들, 식물 세포설을 주장한 사람, 슐라에 대한 이 사람들이 있어. 근데 공통적인 세포설은 이거야.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 이 세포는 생물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는 거예요. 세포설이야.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채워져 있다. 공간을 메꾸고 있어. 내 팔, 다리에 있는 세포들이 다른 일을 분업하는 게 아니라 핵이 있어. 전부 다 모든 세포는 핵이 있어가지고 세포 하나 안에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체 기능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데 뉴런 등 근육세포 등은 약간의 기능이 틀린 거야. 특정 기능이 강화된 거야.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아. 근데 각 세포마다, 종류마다, 특정한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이해됐니?
아예 내 팔, 다리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종류가 틀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기능은 세팅돼 있어. 다 똑같이. 근데 뭐 근육 세포면 운동을 하는데 특화돼 있어. 그리고 뉴런이면 자극을 전달하는데 특화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기본 구조는 똑같단 말이야.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유래한다.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긴다. 즉 우리 사람도 생식세포하고 생식세포가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해갖고 수정란이 돼.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되는 거야. 수정란.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긴 거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서 보자. 크게 세포는 뭘로 돼 있다? 단세포 생물하고 다세포 생물로 되어 있어.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거야. 뭐 세균 같은 거.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야. 근데 사람은 세포 하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야. 여러 세포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거야. 일반적으로는 다세포 생물이 많지. 봐라. 단세포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고 주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손을 남긴다. 대장균, 집신벌레, 아메바야.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이룬다. 즉 얘는 뭐야? 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돼?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가지고 개체가 되는 거야. 근데 뭐 동물은 여기에 기관계가 더 붙는 거고, 식물은 여기에 조직계가 더 붙는 거야. 그래갖고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가 되는 거야.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은 정교하진 않지. 왜? 하나의 세포가 생명체니까.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처음부터 사람이 생겼냐? 아니야. 진화는 제일 처음에는 뭐가 생겼다 얘들아? 바다가 생기고 액체인 물이 있지. 그러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적으로 진화가 일어나는 거야. 무기물이 유기물로 변하는 거야. 하고 유기물 복합체가 되고 이게 세포가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처음에는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어. 단세포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게 남세균이지. 광합성 세균. 단세포 원핵생물은 뭐냐? 단세포는 세포 하나야. 근데 원시핵을 갖고 있어.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없어. 핵막이 없어. 그러니까 핵을 구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세포질에 퍼져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뭘로 진화하냐? 단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이제 진짜 핵이 생긴 거야.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그래갖고 핵막 속에 핵이 만들어지고, 핵막이 있는 핵이 만들어지고, 유전물질이 DNA나 RNA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이제. 그리고 뭘로 진화하냐? 이제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 가지고 우리 사람은 다세포 진핵생물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원시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야. 이런 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람이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람이 탄생한 거야. 이해됐어? 첫 번째 했다. 이렇게 봐봐. 옆에 봐라. 궁금해 봐봐. 모든 다세포 생물은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할까? 해면동물이나 일부 해조류는 복잡한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하지 않고 여러 종의 세포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는 것도 있어. 무조건 다세포 생물이 조직이나 기관을 이루는 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명현상의 특성에서 두 번째 뭐가 나온다? 물질 대사가 나온다. 얘들아.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뭐냐? 딱 정의하면 물질 대사는 이거야. 하윤아, 생물하니까 훨씬 낫지. 네. 화학보다는. 네. 자, 우리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 그래? 물질 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물질 대사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체에 있으니까 우리 몸에 만능이 있어. 만능이 있는 놈이 누구예요? 사랑아. 효소예요. 효소. 우리가 이게 왜 40도가 넘어 열이 40도가 넘어서 왜 열병으로 죽어?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 그러니까 효소가 작용을 못하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즉 생명체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생체 촉매인 누가 관여한다? 효소. 단백질로 왜 그러지?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해. 생체 촉매인. 효소는 만능이다. 만능이야. 별걸 다 만들어. 그리고 화학 반응이다 보니까 에너지 출입이 있어.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열 반응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른 말로는 이걸 에너지 대사라는 거야. 봐라. 물질 대사를 봐라. 생명체는 10페이지에 생물은 물질 대사를 통해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 보자.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에너지 출입과 밑줄과 함께 효소가 관여한다. 첫 번째, 물질 대사의 특징은 에너지 출입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체 촉매인 누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뭐야? 첫 번째, 동화야. 동화는 뭐야? 합성이야. 작은 놈을 큰 놈으로 만들어. 즉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드는 거야. 무기물은 저분자 물질이야. 유기물은 고분자 물질이야. 분자량이 커. 선생님, 무기물이 뭐고 유기물이 뭐예요? 무기물은 환경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탄소를 포함 안 해. 공기, 흙, 돌 같은 거. 무기물이야. 근데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하고 생물로부터 온 거야. 내가 싼 똥 유기물이야. 내가 샀으니까. 내 머리카락 내가 만들었으니까 유기물이야. 그리고 근데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포함하지만 공기 성분이잖아. 무기물이야.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동화의 대표적인 얘기가 광합성.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유기물을 만들잖아. 또 단백질 합성이 있어. 이와는 반대야. 분해야, 분해. 큰 놈을 작은 놈으로 분해하는 거야. 그리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어. 즉 고분자 물질을 저분자 물질로 만들어. 근데 공통적으로 둘 다 누가 관여한다?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해. 효소. 그리고 이 이와에 뭐가 있냐? 소화. 소화는 뭐야? 소장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게 부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기계적 소화가 있고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화학적 소화는 그 효소에 의한 거야. 그리고 소화도 있고
세포업도 있어. 세포업 있잖아. 세포업은 뭐야? 야, 포도당을 그 산소를 이용해 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해 갖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물질 대사가 뭐라 했어? 우리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 되겠지. 동화가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화가 뭐야?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세포업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갖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ATP라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을 해. 갖고 언제든지 갖다 쓴단 말이야. 이해됐어? 이렇게 돼 있다. 자, 물질 대사는 옆에 봐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한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질 대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동화작용이 있고 이화작용이 있는데 동화작용은 작고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한다. 즉 무기물을 유기물로 만들고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들어. 갖고 대표적인 게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 광합성은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화학에너지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리고 세포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하고 얘는 에너지를 방출해. 얘는 그래서 흡열반.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발열반.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화작용은 봐라. 크고 복잡한 물질을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게 세포호흡과 소화가 있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 갖고 이산화탄소가 물로 분해하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이해됐어? 그리고 자, 이 10페이지에 밑에 있는 있잖아. 이 세 가지 실험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 시험 문제. 야,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갖고 화성에 토양을 가져왔어. 갖고 화성 가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이 실험.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갖고 뭘 실험한 거야?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이 일어나면 생명체가 있는 거야. 근데 둘 다 세 가지 실험을 해봤더니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안 나타나.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구나. 결론이 났단 말이야. 이해됐어? 자,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그림에서 봐라. 생물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실험이 있다. 가나다는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는 생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행성 토양에 생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가는 뭐야? 보자. 광합성하는 생물이 있다면 C14를 포함한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를 가열하면 반사성 기체가 이렇게 원래 C는 탄소는 6의 12야. 근데 얘는 6의 14야. 이런 걸 뭐라 그랬어? 어제 수요일에 배웠잖아.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원자번호는 같아. 양성대수는 같아. 아니면 근데 뭐가 틀리다? 질량수가 다른 거. 그래갖고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방사를 분출하는 물질이야. 알았지? 동위원소 이제 알았지? 또 알면 돼. 그리고 선생님이 그랬잖아. 하연아, 3월 달에 배울 때 이게 이해가 되면 괜찮은 거야. 2번 배울 때. 야, 한 번 배워갖고 이해를 다 하면 니들이 학원을 안 다니지. 인강으로 하지. 자, 봐라. 그럼 봐라.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있다면 C14를 포함하는 유기물이 합성되고 이게 그리고 이걸 가열하면 방사성 기체가 발생할 거다. 실험 과정 및 결과 행성의 토양이 담긴 용기에 방사성 기체를 넣고 램프로 이산화탄소 14, 일산화탄소 14를 갖다가 넣고 램프로 빛을 비췄대. 그러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재료가 되지. 램프를 비추는 거는 빛을 비춰주는 거야. 광합성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야. 이해됐어?
그랬더니 실험했더니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용기 속에 방사능 기체를 제거하고 토양을 가열하여 방사능 기체의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검출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났다? 가실험은 광합성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야. 가는 뭐라고? 광합성 확인 실험이야. 즉 동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어. 근데 방사능 기체가 방출이 안 돼, 검출이 안 돼. 이거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보자. 나를 보면 나는 세포호흡 확인 실험이야. 자, 세포호흡이라는 생물이 있다면 C14가 포함된 영양소가 분해되어 방사성 기체 이산화탄소 14가 발생할 거야. 행성의 토양이 담긴 용기에 방사능 동위원소 C14가 포함된 영양소를 넣는다.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용기 속의 기체 방사능 기체인 이산화탄소 14의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면 용기 속의 방사능 기체를 확인하는 방사능 계측기에서 방사능 기체가 검출이 안 돼. 그러면 얘는 호흡, 이하가 안 일어났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리고 다는 봐봐. 세포라는 생물이 있다면 기체 교환으로 용기 속의 기체 조성이 변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 행성의 토양이 담긴 용기에 일정량의 조성의 혼합기체에 영양소를 넣는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체 조성의 변화를 확인했다. 그랬더니 기체 분석기가 기체 조성이 안 변했어. 그러면 호흡이 안 일어났다는 거야. 세포호흡이 안 일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명체가 안 산다는 거야. 이화가 안 일어난 거야. 가는 동화 실험이고 나라는 뭐다? 이화 실험이야. 이화 실험이야. 근데 동화, 이화 다 안 일어나. 그러니까 화성의 토양에는 생명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해됐어? 모든 생명체는 뭘 해야 돼? 물질 대사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니까 이 토양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 보영이 이해됐어? 다음 11페이지 보자. 이제 올라와 봐. 여기 옆에 보면 자극에 대한 반응성과 반응과 향상성이야. 자, 봐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실험하는 것 중에 여기는 안 나오네. 보자. 자극에 대한 반응 보자.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이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 자극에 대한 반응 알아? 생물은 환경 변화를 뭘로 한다? 자극으로 느껴. 즉 온도가 날씨가 더워졌어. 그러면 이걸 자극으로 느끼는 거야. 더워졌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 자극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한다. 식물은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걸 굴광성이다 그래. 그리고 가시에 손이 찔리면 순간적으로 손을 떼지. 아프니까. 그리고 파리 지옥은 곤충이 이 안쪽을 건드리면 재빨리 입을 닫아서 곤충을 잡는다.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리고 항상성이 있는데 항상성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이게 항상성이야. 자, 생물은 환경이 변해도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성질, 항상성이 있다. 거기다 써봐. 누가? 신경계와 신경과 호르몬이 조절작용을 해갖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신경과 호르몬이 항상성을 조절한다.
그럼 뭐 하나?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갖다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물 양을 늘려서 체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거. 이게 항상성이야. 이해됐어?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이걸 항상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 보자 이제. 발생과 생장이 있어. 성장이지. 잘 말했다. 나는 변한지도 몰랐다. 자, 첫 번째 봐봐. 발생은 봐봐. 다세포 생물이 하나의 수정란 밑에다가 최초의 차세포다. 수정란은 생시세포 정자 N 염색체 수가 N이다. 그리고 난자 염색체 수가 N개야. EN이 염색체 수가 최초의 체세포야.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가지고 몇 N이야? 염색체 수가 2N이고 생시세포는 이거의 절반 N이야. 그러면 정자 N이야. 염색체 수. 난자 N이야. 결합하니까 수정란 되면서 2N이 돼. 최초의 체세포가 된다. 이제 뭘 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린단 말이야. 그래갖고 몸집이 점점 더 커지지. 그러니까 코끼리하고 쥐새끼의 차이점은 세포 크기가 코끼리가 졸라 큰 게 아니야. 세포 수가 코끼리가 엄청 많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세포 생물이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하여 세포수를 늘리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이 발생이다. 개구리의 수정란이 올챙이를 거쳐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꼬랑지 없어지고 어린 개구리 되지. 이게 발생이야. 그리고 성장은 이제 다세포 생물의 어린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성체로 자라나는 과정이야. 성장은 어린 개체가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몸집을 크게 만드는 거. 이게 뭐다? 성장이야. 즉 체세포 분열을 하여 세포수를 늘려가면서 몸집이 커지고 무게가 증가하는 거. 즉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되는 과정이야. 이해됐니? 근데 옆에 보자. 옆에 궁금해봐봐. 죽순과 석순은 모두 자란다. 죽순과 달리 석순은 생물이라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죽순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리고 물질 대사를 통해서 구성 물질을 스스로 합성하여 크기가 커지지. 그러나 석순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삭해질 물질이 첨가되면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지. 즉 뭐냐면 따라서 석순은 생물이 아니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장을 한단 말 안 하는 거야. 얘는 생물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를 늘려갖고 크기가 커지는 게 성장이고 무생물이 커지는 거는 성장이 아니야. 이해됐어? 석순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섞여지는 물질이 추가돼가지고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5번째 생식과 유전이 있다. 너 사랑이는 내일 몇 시에 끝난다고? 그게? 빨리 끝나면 2시 전에 끝나면 와. 1시에 시작해야 돼. 뭔데 그게? 길을 잘안 가면 뭐라 해가지고. 안 가도 되잖아. 아니 가야 돼요. 생식과 유전이 있어. 생식은 내가 말했지. 뭐라고 했어? 생식은 뭐다? 생명체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드는 과정. 이걸 생식이라고 해. 뭐냐면 생물이 자신과 닮은 개체를 갖다가
만드는 현상이다. 즉 우리가 자손을 낳아. 이게 뭐야? 생식이야. 생식은 두 개가 있어.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이 있어. 생식은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이 있는데 무성생식은 성의 구분이 없어. 생식세포 안 만들어. 자신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놈만 만들어. 완전히 유전적으로 똑같은 놈만 만들어. 그래갖고 뭐가 있냐? 분열법, 출합법, 그 다음에 포자법, 영양생식이 있어. 야, 식물은 생식기관이 있어. 꽃과 열매라는. 근데 영양생식은 영양소를 저장하는 뿌리, 줄기, 잎으로 번식을 하는 거야. 가지를 휘어서 묻어버려. 그러면 거기서 나와. 또 그리고 포기 나누기, 그리고 접붙이기, 그런 게 통해서 자신과 유전적으로 똑같은 개체만 만들어. 그러니까 영양생식은 이제 식물은 생식기관이 있는데 영양기관으로 번식을 하는 거야. 생식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있다고? 이 분열법, 포자법. 분열법은 뭐냐? 세균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단증법이래갖고 이렇게 돼갖고 크게 자라는 거. 이게 분열법이야. 그리고 포자법은 출합법은 뭐냐? 효모나 히드라가 몸에 혹이나 돌기가 생겨. 이게 다 자란 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개체가 되는 거야. 포자법은 곰팡이 같은 거 포자를 이용하는 거 있고, 출합법, 그다음 영양생식이 있어. 영양기관으로 생식을 하는 거야. 뿌리줄기. 근데 얘들은 부모와 닮은 개체만 만든다 했지. 그러니까 환경 적응에 불리해. 왜? 다 죽거나 다 달라. 환경 적응에 불리해. 왜? 생물의 다양성이 낮기 때문에. 근데 유성생식은 생식세포 만들어. 그리고 암수 부분이 있어. 갖고 얘들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생긴다. 다양한 생식세포의 조합이 생겨갖고 다양한 유전자 조합이 생기니까 형질이 다양해. 그러다 보면 환경이 변해도 그 중에 개체 중에 살아남은 개체가 있어. 그러니까 환경 적응에 유리해. 얘가 다양한 형질의 자손을 만드니까. 그 중에 살아남은 놈도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환경 적응에는 유리하다. 옆에 나와 있을 거야. 나왔냐? 안 나왔네? 분열법하고 출합법만 나왔네? 자, 그리고 알았지 얘들아? 그리고 유전은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우리가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는 걸 유전이라 그래. 코골이 같은 것도 유전일 가능성이 높아. 그래가지고 생식 과정에서 어버이의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생식과 유전에 아메바는 분열법으로, 히드라는 무슨 법으로? 집신벌레 아메바는 분열법, 하나가 두 개가 돼. 효모 히드라는 출합법. 몸에 혹이나 돌기가 생겨갖고 이게 성체로 자란 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정록생명, 엄마가 생명이지.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다. 왜? 엄마가 XX잖아. 요 성염색체가. 근데 엄마가 생명이면 X-X야. 그럼 아들한테는 무조건 엄마가 X를 준단 말이야. 그럼 아들은 아빠로부터 Y를 받지. 그럼 X-Y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아들이 생명이다. 누구 탓? 엄마 탓이야. 딸이 생명이다. 누구 탓? 엄마 아빠 탓이야. 엄마도 X 줘야 되고 아빠도 X 줘야 돼. 이해됐어? 이런 게 유전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응 과정이야.
그 적응은 뭐냐? 생물이 서식환경에 적합한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을 갖게 되는 거.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그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제일 잘 적응한 놈들이 자연 선택받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몸의 기능이나 형태, 생활 습성을 바꿔버리는 거. 갖고 환경에 알맞게 바꾸는 걸 적응이다. 이해됐어? 진화는 봐라. 진화는 생물이 집단이 오랜 세월에 걸쳐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전적 구성이 변하면서 유전 형질이 달라져. 그러면서 종의 문화, 종이 여러 종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갖고 진화의 결과 오늘날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는 거야. 종의 문화가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진화를 다른 말로는 종의 문화야. 종이 한 종에서 여러 종으로 나뉘는 거. 그래갖고 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게 진화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해됐어? 그리고 적응과 진화에 의해 봐. 선인장은 입이 뭘로 변했다? 가시로 변했어. 왜? 사막에 사니까 물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랑잎 벌레는 주변의 잎과 비슷하여 천적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섬마다 조금씩 다른 거야. 이것들이 진화의 예다. 응? 그리고 넘겨. 이제 바이러스를 보자. 그리고 여기 나왔지. 봐라. 앞장에 있는 거 보면 옆에 보충 자료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옆에. 봐봐. 1, 2, 3, 4는 개체 유지의 현상이나 하나의 생물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발생과 생장은 개체 유지의 현상이다. 그리고 종종 유지의 현상은 생물 종을 보존하여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관련된 특성으로서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다. 됐지? 그 다음 이제 뭘로 넘기냐? 뒷장으로 넘겨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가 있어?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야. 이 새끼는 왜 나왔을까? 얘가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예요. 이게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하는데 이 새끼는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정쩡하니까 나오는 거야. 바이러스 보자. 바이러스 보자.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다. 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세균 여과기를 통과해 버려. 바이러스는 그 과학혁명으로 안 보여. 안 보여. 전자혁명 구조야. 전자혁명으로 발달해. 봐라. 바이러스의 첫 번째 구조를 보자. 구조는 졸라 간단해. 단백질하고 뭐로 돼 있다?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백질 껍질하고 뭐로 돼 있다? 핵산. 핵산은 뭐냐? 얘들아, 유전 물질인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야. 유전 물질인 DNA나 RNA를 우리는 핵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DNA를 갖고 있으면 DNA 바이러스다. RNA를 갖고 있으면 RNA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종류가. 자, 바이러스 구조는 모양이 다양하고 크기가 10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야. 나노미터가 10의 9승이야. 그러면 10의 8승이나 10의 7승이라는 소리야. 7승이라는 소리야. 그 정도로 작아. 그리고 세균보다 훨씬 작다. 그리고 밑줄 뭘로 돼 있다? 단백질 껍질 속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들어있는 구조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봐라. 뭐가 들어있어?
DNA 대신에 RNA가 들어있어. RNA성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해됐어?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다. 바이러스의 특성이 있어. 분이야? 좀만 쉬어. 쉬어. 어우, 허리 아파. 여기 어디로 눌러봐? 어? 날 너무 좋아서. 자, 보자. 이제 책을 보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자, 이제. 자, 바이러스는 왜 취급하냐면 생물하고 무생물의 특성을 다 갖고 있는 놈이야. 봐봐.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성과 비생물적인 특성을 모두 나타낸다. 얘는 생물의 특성하고 비생물의 특성을 모두 나타내. 모두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니까 언급하는 거야. 특이하니까. 그럼 봐라. 첫 번째 봐라. 얘는 여기에 나온 거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박테리오파지야. 박테리오파지야. 봐.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의 하나의 종류인데 얘는 봐봐. 단백질 껍질하고 뭘 갖고 있다? 핵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틀리게 얘는 DNA를 갖고 있어. DNA를 갖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를 갖고 있지. 얘는 DNA를 갖고 있다. 그래갖고 어떻게 생겼냐면 머리하고 꼬리로 되어 있는데 머리가 단백질 껍질이고 그 안에 뭐가 있어? DNA가 있어. 근데 얘는 자 봐라 특이하다. 혼자 있을 때는 봐봐. 혼자 있을 때 또 뭘로 나오냐? 숙주세포 내에 있어. 숙주는 뭐야? 이 기생충이 우리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잖아. 이렇게 숙주가 되는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어. 이지? 근데 봐봐. 첫 번째 박테리오파지는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세포의 구조 갖고 있냐? 혼자서는 세포의 구조를 안 가져. 안 가져. 두 번째 뭐가 있냐? 물질 대사하냐? 안 해. 호소가 없어. 못해. 혼자서는 이 새끼 다 못해. 생물적 특성이 다 안 가져. 세 번째 자극과 반응 항상성도 안 해. 네 번째 또 뭐 있냐? 발생과 생경도 안 해. 안 해. 다섯 번째 생식과 유전도 안 해. 여섯 번째 또 적응과 진화도 안 해.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 생물적 특성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안 되지. 원래부터 안 돼. 들어가봤자. 근데 물질 대사는 된다. 왜?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해버려. 이해됐니? 그리고 자극과 반응은 세모야. 세모야. 그리고 발생과 생장은 안 해. 생식과 유전은 이제 자기 복제를 해. 갖고 똑같은 놈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숙주세포 내에서는. 그리고
적응과 진화를 해. 봐. 혼자 있을 때는 무생물적 특성이다. 근데 수추세포 내로 들어가면 생물적 특성을 가져. 그러다 보니까 생물과 무생물의 특성을 다 갖는 거지. 이해됐어? 이래서 취급한 거야. 네? 이해되니? 알아?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생물적 특성을 봐라.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은 뭐가 있어? 유전 물질인 DNA, 이렇게 핵산이 있어. 핵산은 있지. 핵산은 있어. DNA나 RNA 있어. 그리고 생물적 특성은 살아있는 세포인데 숙주세포 안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하여 증식하고 이 과정에서 유전 현상이 일어나.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니까 환경에 적응한단 말이야. 이렇게 봐. 이건 봐. 적응과 진화, 생식과 유전을 해. 그리고 뭐 또 해? 물질 대사로 숙주세포 내에서.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다? 숙주세포 내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숙주세포 내에서만 생물적 특성을 갖는 거야. 자음과 반응 빼버렸다. 그리고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세포 소기관이 없고 세포막으로 쌓여 있지 않고 생명체 밖에서는 단백질 입자로 존재한다.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 못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는 생물적 특성을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야. 단지 유전 물질만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면 물질 대사하고 적응과 진화해. 생식과 유전을 한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박테리오 옆에 봐라. 바이러스는 궁금해 봐봐. 바이러스는 최초의 생명체일까? 바이러스는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에 기생해야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고 증식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지구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가 생명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숙주세포가 먼저 있어야지 얘가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숙주세포가 먼저지.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는 박테리오는 세균이고 파지는 먹다야. 이렇게 스스로 박테리오 파지는 세균을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갖고 얘가 대장균 표면에 부착해 갖고 파지의 DNA를 대장균에 주입을 해. 갖고 대장균의 DNA를 파괴해. 갖고 대장균의 효소를 이용하여 파지의 DNA를 복제해. 그리고 파지의 단백질이 합성이 돼. 그리고 대장균을 분해하고 이 새끼는 유유히 빠져나와. 지가 증식하고 지는 살찌고 배불리고 새끼까지 나와가지고 대장균을 다 파괴하고 나오는 거야. 이해됐지? 박테리오 파지의 생물적 특성은 봐봐. 유전 물질인 핵산 DNA가 있다. 숙주세포 내부에서 물질 대사와 증식을 한다. 증식 과정에서 뭐가 나타난다? 유전 현상이 나타나. 그리고 돌연변이가 일어나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즉 봐라. 뭐를 해? 물질 대사하지. 그 다음 적응과 진화하지. 또 생식과 유전을 한단 말이야. 숙주세포 내에서는. 그리고 박테리오 파지의 비생물적 특성은 세포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고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할 수 있어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탐구 자료처럼 봐봐. 생물과 비생물의 특성 비교. 표는 사람, 바이러스, 휴머노이드의 특성을 나타냈다.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이고,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있으면서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는 알루미늄 등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자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인다. 사람은 물질의 특성을 다 갖고 있어. 세포로 이루어졌고 스스로 물질 대사하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이 있고 성장하고 유전 물질이 있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지. 근데 바이러스는 뭐만 해? 유전 물질만 있고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 어?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는 하지만 스스로는 못해. 이해됐니? 그리고 휴머노이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 건 다 없어. 즉 사람은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휴머노이드는 생물이 아닌 거야. 이해됐어? 왜? 생물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됐어? 옆에 문제 풀어봐. 빨리. 풀어보세요. 13페이지.
자 보자. 1번에 자 핵심 체크해 세포, 2번에 물질대사, 3번에 항상성, 4번에 발생, 5번에 성장, 그 다음 6번에 유전, 7번에 진화, 1번에 물질대사에 대한 모르는 거 기억 있는 디귿 다 맞다. 2번에 세포 분열, 그리고 3번에 사람과 휴머노이드의 공통점은 공, 차이점은 차라고 한다. 세포로 이루어졌다. 차이점이다.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공통점이야. 자신과 닮은 자선을 만든다. 차이점. 에너지를 사용해서 움직인다. 공통점이다. 그 다음 4번에 1번에 더울 때 체온을 올려서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한다. 기읍 항상성이다. 뾰족한 가시에 손이 찔리면 순간적으로 손을 뗀다. 미음 자극에 대한 반응이고 개구리의 수정란은 월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된다. 디귿 발생과 성장이고 정록생명인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난다. 이은 생식과 유전이다. 그리고 선인장은 입이 가시로 변해 물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리을 적응과 진화다. 그 다음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동그라미, 틀린 거는 X. 크기가 세균보다 작다. 동그라미. 유전 물질은 핵산이 있다. 동그라미. 세포 구조로 이루어졌다. X. 숙주 세포 밖에서 물질 대사할 수 있다. X. 그 다음 숙주 안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 증식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해됐지? 그리고 19페이지까지는 숙제다. 풀어와. 그리고 저 하윤이는 클리닉 언제 올 거야? 네? 클리닉 문제풀이 원래는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인데 네. 토요일 날 12시부터 6시까지 가는 거야. 그럼 일요일은 언제? 일요일은 2시부터 4시, 6시. 왜? 힘들어? 다 학원일 겹쳐갖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네. 이 수업 끝나고 있잖아. 이렇게 7시부터 9시까지 수업할 거 아니야. 9시에서 10시까지만 하고 가. 여기서.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생물을 7시에 하잖아. 네. 그럼 9시 끝나잖아. 그죠? 9시 끝나고 1시간 하고 가. 문제를 여기서 푸는 거예요? 풀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질문하면 돼. 아, 이게 숙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숙제인데 해오는데 네. 숙제를 안 해왔으면 그 시간에 풀어도 되고, 네. 그리고 숙제를 해왔으면 다른 문제를 줄 거야 선생님이. 아. 그 문제를 풀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때 그러면 금요일로 하는 걸로 하자. 네. 그럼 낫네. 너는 다음 주부터는 와. 언제 올 거야? 저 토요일 4시 반에. 알았어. 저번하고 똑같이 20페이지 표자. 생명과학의 특성과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보자. 자, 생명과학의 특성이 있다. 자, 생명과학의 특성을 보자. 첫 번째. 특성은 첫 번째 봐봐. 생명과학의 특성은 보자. 생명과학이라는 건 뭐야? 보자. 생명과학은 뭐가 있냐면, 자, 생물의 특성과 생명현상을 연구하여 생물의 본질을 밝히고 그 성과를 인류의 생존과 복지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있다.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뭐야? 보통 탄소, 수소, 산소 등의 원자부터
물, 단백질, 핵산 등의 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은 원자도 있고, 즉 봐봐, 얘들아, 원자가 모여서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작은 원자나 분자서부터 생태계까지를 다 말하는 거야. 연구 대상. 그리고 탄소, 수소, 산소. 야,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물단지 무액탄이야. 물이 제일 많고 단백질, 지질, 그다음 물단지, 무핵탄,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이야. 물이 70%야. 70%가 넘어. 근데 우리 몸 물이야 주로. 근데 이게 뭐야? 그다음 단백질, 그다음 지질. 옛날에 지방이라 해서 무기염류, 핵산, 탄수화물. 근데 물만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촌이야. CHO에 질소, 뭐 황도 포함시키긴 해. 지질은 초야. CHO야. 그리고 무기염류는 뭐 있고 핵산은 촌표야. 탄수화물은 초야.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먹는 주식이 밥빵이잖아. 제일 탄수화물 덜이잖아. 그럼 탄수화물 제일 많이 먹는데 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제일 낮아요? 먹는 족족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단식을 하지. 그럼 제일 먼저 탄수화물 갖다 써. 안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지방을 갖다 써. 그러니까 살이 쫙 빠지는 거야. 단식하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단백질 갖다 쓰는데 단백질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관을 만드는 거야. 물당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관이 파괴돼 버리면 우리는 죽는 거야. 뭐 심장, 폐 그런 게 빠지면.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무슨 성분이 제일 많아? 질량비는. 선생님, 물이 H2O잖아. 그러면 H가 2개고 산소가 하나니까 수소 원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질량비가 하나당 원자량이 1대 16이야. 그러니까 1대 8이 돼버리는 거야, 질량비가. 그러니까 산소가 제일 많아. 그 다음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뭐 갖고 있어? 유기물, 탄소 갖고 있지. 그 다음이 수소, 그 다음이 질소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단 말이 맞는 거야.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이나 단백질, 뭐 탄수화물, 지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분자 단위로.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의 탐구 대상은 원자나 분자부터 굉장히 넓은 생태계까지 포함한다.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부터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생명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생명과학의 분야가 있어. 생명과학의 분야가 많은데 뭐가 있냐? 분야는 뭐냐? 다음에. 자, 생명과학은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등의 에서 시작해서 생리학, 유전학, 발생학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다른 과학의 연계로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으로 발전하였다. 세포학은 바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 및 세포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분류학은 생물의 특징을 기록하고 생물을 특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서 정리하는 거고, 생태학은 생물 사이의 관계 및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유전학은 생물의 유전현상과 형질이 발현되는 원리를 규명하고 형태나 성질이 나타나는 원리. 그리고 분자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DNA, RNA, 단백질과 같은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거고, 생명공학은
생물의 기능과 특성을 응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및 기술 등을 연구하는 거야. 그래갖고 요새 옆에 봐봐. 생명과학에 발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가 생겼다. 생리학은 생물의 기능과 조절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 발생학은 생물의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거고, 생화학은 생물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의 조성 및 기능을 연구하는 거고, 신경생물학은 신경 신호 처리 및 판단, 뇌의 작동 원리를 연구한다. 가지고 그리고 자, 네 번째, 생명과학과 다른 분야의 연계가 있다. 봐봐. 생명과학은 다른 과학 분야, 화학, 물리, 지구과학, 과학 외 학문 분야, 의학, 공학, 정보학, 통계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하여 생명과학의 성과는 여러 학문 분야와 성과와 결합되어서 나타난다. 야, 옆에 봐라. 보충 자료에 보면 생명과학이 다른 학문 분야와 연계된 사례 봐봐. 세포 내 생명현상 연구, 물리학으로 전자해명이 개발됐고, 화학으로 세포 내 반응 연구했고, 공학으로 원심 분리기 및 자동 배양 시스템 개발했고, 정보학으로 유전자 빅데이터 분석 등의 여러 학문 분야와 협력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DNA 이중 나선 구조의 발견은 생명과학, 왓슨과 물리학 크리, 화학자 샤가프 등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가 성과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돼.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보자. 자, 시스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한자로 쓰면 개야, 개. 개는 뭐냐면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야. 그래갖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조화롭게 이 체계를 유지하는 게 개 시스템이야. 뭐 지구 시스템, 태양계, 태양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생명 시스템은 생명체가 생명 구성 요소 두 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게 생명 시스템입니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생명 시스템은 세포로부터 생태계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봐라. 각 단계는 구조적 체계를 이루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한다.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제일 작게는 세포로부터, 제일 크게는 생태계까지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세포부터 생태계까지 여러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각 단계는 구조적 체계를 이루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 보자. 이거는 알아놔야 돼. 구성 단계는 봐라. 제일 먼저 제일 작은 게 뭐야? 당연히 뭐겠냐? 세포겠지.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세포로부터 시작한다. 세포가 모여가지고 뭐가 된다? 조직이 돼.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야. 그리고 기관이 돼. 조직이 모여서. 기관은 뭐야?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기관이 모여갖고 뭐가 된다? 개체가. 개체는 뭐냐?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명 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말한다. 그리고 이 개체가 같은 종의 개체군의 무리가 뭐야? 일정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군의 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숲에 사슴만 살아? 아니지. 늑대도 살고 여우도 살고 다람쥐도 살고 뱀도 살고 사자도 살고
별거에 다 다르지. 이런 일정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의 무리를 군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까지는 생물이었어. 무생물을 갖다가 환경을 갖다가 더하지.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 생태계가 되는 거야. 생태계가 되는 거야. 즉 봐라. 생태계는 군집 내 생물이 다른 생물 또는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시스템, 체계를 갖다 우리는 생태계라고 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동물은 여기서 기관계가 더 있는 거고 식물은 조직계가 더 있는 거야. 즉 봐라. 생명 시스템은 각 단계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생명활동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요소에 없는 새로운 특성이 나타난다. 갖고 뭐 세포가 모여갖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 그리고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 그리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 그리고 생물 또는 다른 생물과 또는 환경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터전, 이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생태계라고 해요. 생태계가 세포서부터 생태계까지 있어.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봐.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보면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좀 틀리다. 동물의 구성 단계는 동물은 식물과 달리 연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형성한다. 세포는 뭐예요?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게 있어. 조직은 근육조직, 상피조직, 신경조직 여러 조직이 모여서 기관, 심장, 폐, 간, 위 같은 기관이 돼.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똥사스, 항문을 뭐라 그래? 소화계, 소화계, 신경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등등으로 이루어진 게 기관계야. 기관계가 모여갖고 개체가 돼. 소화계, 호흡계, 배설계 등의 여러 기관계가 모여갖고 동물 개체를 이룬다. 그리고 식물의 구성 단계는 식물은 동물과 달리 같은 종류의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계를 이룬다. 상피세포, 공변세포 그런 게 모여갖고 조직, 해면 조직, 그리고 책상 조직 그런 게 돼. 그리고 이제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 기본 조직계,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등이 모여서 양분을 합성하고 저장하는 수행하는 기본 조직계를 이루고 또 관다벌 조직계도 있어. 체관, 물관, 형성층이 합해가지고 그리고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된다. 기본 조직계, 표피 조직계, 관다벌 조직계가 모여갖고 입이 되는 거야. 잎, 뿌리, 줄기, 잎, 뿌리, 줄기 그런 게 열매 같은 게 기관이야. 그리고 뿌리, 줄기, 잎 등의 여러 기관이 모여서 식물 개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건 알아도 식물의 구성 단계하고 동물의 구성 단계는 알아둬야 된다. 21페이지 한번 풀어봐.
사랑이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했어? 오늘 괜찮지? 보영이는? 괜찮아? 하윤아 네. 오늘 괜찮아? 네. 배운 거 이해했어? 네. 그리고 그 화학 같은 경우는 내가 말했지 1단원은 한 번에 갖고 안 된다고. 너희들이 배운 개념 중에 몰이란 개념이 너무 생소해가지고 이게 물리에서는 상대성 원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렵냐면 얘는 비세속력을 갖다가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세속력을 경험해봐 못 경험하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뭘도 우리가 원자를 볼 수가 없잖아. 원자가 너무 작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개념이. 이해됐어? 그럼 다 풀었어? 보자. 1번에 생명과학, 2번에 생명시스템, 1번에 0x, 0x, 0이야. 봐봐. 1번에 2번은 생물은 구성하는 분자는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 원자나 분자서부터 생태계까지 연구 대상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2번은 X야. 그리고 4번도 생명과학의 성과는 다른 학문 분야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X야. 그리고 2번에 기억은 세포고, 니은은 뭐야? 개체. 디귿은 개체군. 그리고 리을은 생태계야. 그 다음 넘겨봐. 그 22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